네, 안녕하십니까. 시그니엘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컨셉 교육 진행할 거고요. 좀 긴 시간을 또 연달아서 교육을 듣잖아요. 좀 지루하지 않게 빠르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자료 다 공유되셨을 텐데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이슈되는 거는 1번과 2번 그리고 이제 5번 요게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1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비 한도가 적어지죠. 이유는 뭘까요? 손해율?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꼭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기관이 하나 있죠. 네. 뭐 이걸 말해도 되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다들 아시죠? 네. 그러니까 뭐를 해줘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지출한 그 비용 대비 실손과 중복됐을 때 과하게 이득을 취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컨셉을 찾아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벌써 빠르게 움직였죠. 자, 첫 번째는 엔대 수술, 그러니까 엔대 질병 제외라는 수술비가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엔대 질병 제외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뭐 백내장 제외, 대장용종 제외 이런 거 다 보셨죠? 그게 좀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첫 번째는 어떻게 바뀌었냐? 질병 수술비가 업계 한도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 한도가 아니에요. 업계 한도 30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를 가입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했던 거를 30으로 다 줄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초록색깔 회사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일날 그렇게 됐다가 다시 150으로 풀리긴 했대요. 근데 조만간 다시 줄어들 예정이라고 말을 하네요. 자, 어차피 나오니까 하나손해보험에서 재밌는 거를 하나 내오긴 했는데요.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하나손보만 이런 건 아닙니다. 네, 하나손보만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중수술에 대한 누적 한도는 현재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종 수술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일종 수술에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도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한다. 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질병수술 한도가 줄었을 때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체증형 사망 단기납으로 많이 했죠. 수술비도 마찬가지예요. 체증이 된다예요. 근데 체증이 보통 10년 후 2배로 된다라는 포인트인데 자, 보세요. 체증되는 컨셉이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은 횟수당, 왼쪽은 기간 이후에.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게 횟수당 되는 담보는 뭐고 기간에 따라서 할증되는 건 뭐냐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일단 건너뛰어 볼게요. 요거 보시면 공부는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저기 횟수당, 그러니까 즉 회당 할증되는 거는 담보들이 뭐죠? 한번 쫙 봤을 때 중대질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대질환에 대한 수술비는 회당 할증이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슈되고 있는 건 질병수술비는 어떠냐? 기간이 지났을 때 할증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초록색깔 회사, 즉 DB손보가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KB입니다. 경증 수술에 대해서는. 왜냐면 10년 후 2배,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 1.5배, 20년 후 2배라고 보기 때문에 DB손보가 그나마 제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손보 수술비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간병인도 체증형을 다 넣습니다. 여러분 수술비랑 똑같은 이유로 간병인도 이제 다 줄일 거예요. 보시면 아실 게 실손을 가입하고 있으면 한도를 줄입니다. 즉 원리를 아시면 되는 게 실비 처리도 되고 간병인을 갖고 있으면 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적다. 근데 간병인 의료보험 처리 되나요? 안 되죠. 근데 간호통합 서비스 비용은 의료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간호통합 서비스 다 되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실손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후유장애는 우리 저번에 저기 우리 손해사랑사 출신이신 본부장님이 교육을 잘 해주셨죠. 후유장애는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한 담보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놓치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유병자 상품은 점점 발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유병자가 많아진다. 나이가 많아진다. 그렇죠. 이제는 고령에 대한 가입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즉 옛날처럼 아픈 사람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고객의 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유병자는 더 전문가처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즘 유행하는 거 10년 고지형 초경증 유병자가 나온 거죠. 요거는 항상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 고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어요. 왜? 고객이 정말 10년 전에 수술한 걸 기억할까? 그렇죠? 그럼 고객이 기억을 못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그걸 이해해주고 양해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요즘 어떻게 하냐? 보험료는 10년형으로 해주는데 고지를 6년 내서 8년을 보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8년은 볼 수가 있죠. 기억할 수도 있고 6년도 기억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상담을 했을 때 고지 내용을 알기 위해서 건강이음 쓰시는 분 있으세요? 건강이음 써보신 분? 요거 도움 많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왜냐면 너무 건강이음을 가지고 고객한테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알릴 의무는 고객의 의무인데 내가 그거를 자료를 통해서 컨트롤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한테 알릴 의무를 작성하게 한 뒤에 너무 기억이 안 난다면 참고용으로만 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병자 많이 싸렸죠. 제가 업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오로지 355밖에 없었습니다. 나와도 325였고 325였고 그래서 경쟁력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현대해상에서 더 재미있는 걸 좀 만들었는데 뒤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의 주력사 어디죠? 메리츠 얼마 전만 해도 355와 310 밖에 없었죠. 중간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번에 나왔습니다. 중간형이 나왔고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도 알려드려야겠죠. 전환형이 없습니다. 전환되지 않습니다. 메리츠는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꼭 참고하시면 되고, KB도 마찬가지로 6년, 7년에 해당되면 그냥 355로 들어간 다음에 전환했었어야 해요. 근데 이번에 6년까지 나왔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7, 8, 9는 어떻게 되지? 7, 8, 9는 어떻게 될까요? 6년이 최대입니다. 6년이 최대예요. 10년 아니면 6년이 끝이에요. 그럼 7, 8, 9에 해당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6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여러 회사 취급할 수 있잖아요. 타 회사 하시면 됩니다. DB도 하면 되고. DB의 장점은 뭘까요? 8년까지만 봐요. 근데 고지는 언제까지만 하면 되죠? 6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8년까지만 보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비싼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삼테노랑 타사 대비 똑같습니다. 경쟁력은 어느 한 회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봤을 때 DB가 좀 높다. 자, 현대해상에서 정말 재미있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가운데 안에 NN이 뭘까요? 답이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2년 이내에 입원한 게 있었어요. 수술을 안 했어. 그럼 기존에는 뭘 해야 되죠? 2년 이내입니다. 315 또는 메리츠로 가면 되죠. 입원만 보는, 수술만 보는 걸로 하면 되죠.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가운데를 다 세부적으로 쪼개놨습니다. 원래 325로 해야 되는 거고 또는 타사 315로 해야 되는 거를 입원하고 수술비를 분류를 시켜놨어요. 즉 내가 수술한 게 없으면 입원만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당 것만 입력하면 되고 나머지는 수술을 안 했으니 5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무조건 325, 315 해야 했던 게 보험료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조건 저렴해지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3555가 끝입니다. 단 전환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신계약 불가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555는 넘었는데 6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가입을 못합니다. 그냥 3555로 해야 돼요. 대신에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고객이면 뭐 어디로 하면 될까요? 타사로 하면 됩니다. 아셨죠? 쉽죠? 우리 회사의 장점이잖아요. GA의 장점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예전 같았으면 315, 325 해야 된다는 고객들은 훨씬 더 어떻게 됐죠? 유리해졌습니다. 훨씬. 참고 꼭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보험사에서 내가 좀 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트렌드는요. 경증 질환을 얼마나 풀어주냐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아 이거 무조건 유병자 325여야 돼 라고 했던 것들도 일단 심사를 해보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심사를 해보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증 예외 질환 리스트 주세요. 그럼 다 줍니다. 그걸 다 외우고 있진 못해도 꼭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해상에서 신용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즉 병원 가거나 실비 청구한 걸 리스트를 불러오고 그 외자 것만 고지하라고 하는데요. 이걸 100% 믿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뭐 실비 청구를 안 해도 심평원에서 불러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걸 의존하지 마시고 다 고객한테 알릴 의무를 고지를 하게끔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보험료를 봤을 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나머지는 그냥 다 형식상으로 넣어놓은 거고 메인이 암 진단비죠. 보험료 대비했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좀 비싼 것 같아요?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료에서 원수사에서 100세 만기로 써놓은 건 처음 봤어요. 다 싸 보이기 위해서 갱신형 써놨거든요. 근데 얘는 아셔야 될 게 20년 난 100세 만기입니다. 근데 고지가 수술한 지 1년도 안 됐어. 네, 이거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옛날 같았으면 이번 수술이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그냥 3용어야 하는데 분류가 됐잖아요. 보험료는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올해 수술을 했는데 만약에 암에 관련된 물론 악성종양은 아니지만 뭐 양성종양 같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럼 니즈가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 보험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생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5년도에 먹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매. 너무 정리를 잘해줬어요. 진단비 많이 받고 싶어? 아니면 생활비 받고 싶어? 솔직하게 제 생각은 입통원 일당? 요건 조금 메리트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흥국화재 이거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치매 진단받고 요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우리는 치매는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매가 증상이 호전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 표적 항암 같은 거겠죠. 근데 요 담보가 써 있는 바와 같이 130원. 근데 밑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 써 있다? 5년갱신. 이런 건 좀 잘 보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노치원. 우리 일반적으로 보장 상담 갔는데 경증 500만 원, 중증 1000만 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분 어떻게 터치하죠? 제가로 돌리죠. 제가 한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동양생명의 장점이 뭐냐면 생각보다 환급률이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환급률이 아예 없는 무해지가 있고요. 또 일부 환급형이 있고요. 표준형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환급형을 설계를 해봤는데 괜찮아요. 납입 끝나면 100% 넘어갑니다. 네. 근데 제가 컨셉이 왜 좋냐?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야간 보호보장 뭘까요? 네, 노치원이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재가급여는 얼마 써있죠? 50만 원 써있죠. 자, 그러면 재가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노치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네, 방금 제가 확인했어요. 자,
시설, 그러니까 동양생명의 특징은 재가와 시설의 특약이 분리되어 있어요. 시설에서는 안 나와요. 전 당연히 시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설은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는 안 나오는데 재가에서는 나온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인지지원 등급을 받고 노치원을 갔다. 그러면 밑에 재가급여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 인지지원 등급이잖아. 근데 5등급이 돼서 노치원 갔다. 중복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자, 보세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사악할까요? 안 사악할까요? 저는 사악하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자, 요걸 보시면 알 거예요. 동양생명 장점 60만 원. 근데 여자가 10만 원당 1,700원. 그럼 보험료가 조금 높은 편인가? 아니요, 요거는 저렴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요거는 좀 비싼 편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두 개 나누면 좋죠. 왜? 인지지원 등급도 받을 수 있고 1등급에서 5등급 되면 누적도 가능하니까. 근데 너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전 요거 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인지지원 등급 빼도 인지지원 등급에서는 못 받겠지만 5등급 되면 밑에 재가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하는 팁이지만 왜 남자가 여자보다 비쌀까요? 보험료가. 남자보다 왜 여자가 더 비쌀까요? 오래 살아서? 맞아요. 저는 근데 고객한테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여성 고객님이면 우리 고객님 만약에 이런 일이 되셨을 때 남편분이 병간호 해주세요? 대부분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더 비싸요. 여자는 간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앞에 봤듯이 하나손보 이제 1호종 설계사도 인수 가능하다. 자, 이걸 진작 알았으면 이번 달에 하나로 했을 텐데 제가 그걸 못했네요. 자, 이번 달에 또 다른 이슈죠. 단기나 종신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죠. 자, 진짜 큰일 났을까? 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생각보다 아무 문제 없겠다. 왜? 우리 7년 납은 10년 차에 떨어진 거 맞는데 5년 납은 어떻게 됐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 7년 납이 세일즈하기 쉬워요? 5년 납이 세일즈하기 쉬워요? 5년 납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단기납 보험 상품 세일즈 할 때 고객이 제일 거부감 느끼는 게 뭐예요? 너무 길어. 5년 납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더 쉽게 컨셉을 잡고 후킹 요소를 주냐인데 5년 됐을 때 100%가 된다면 더 좋아하겠죠. 근데 100%가 되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99.8%, 99%대는 있습니다. 그러면 목돈을 만드는 컨셉으로 5년에 100%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되고, 그럼 너가 5년을 기다리게 되면 환급률이 어떻게 된다? 124%가 나온다. 근데 여러분, 환급률은 다행히도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됐기 때문에 세일즈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3월 달에 예정이율 변동되면서 환급률이 더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진짜 우리는 뭘로 하지? 걱정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건 환급률로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을 잡아주고 어필하냐가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요. 제가 많이 하는 거 한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차피 어느 회사든 환급률은 다 비슷합니다. 그럼 환급률이 도달했을 때, 즉 10년 차 이후에 내가 이 사람한테 다른 뭔가를 어필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전 그걸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비과세 통장입니다. 여러분, 비과세 통장이라는 거는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소리예요? 안 낸다는 소리예요? 안 내요. 근데 24% 비과세 혜택 받아봤자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응? 메리트 있죠. 근데 여기서 뭔가 또 땡길 게 필요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냅두기만 하더라도 매년 2%에서 2.5%의 이자를 쌓인다면
또 두 번째, 1억 넣어놨는데 250만 원씩 이자 준다면 그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매력 있지 않나요? 나는 그냥 1억 가만히 넣어놓기만 해도 250만 원씩 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2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너 목돈 만드는 거고 5년 뒤에 100% 원금 찾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너가 5년만 더 기다리면 24% 이자 줄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뭔지 알아? 그때부터 너가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입출금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냅두면 2.5%씩 이자가 붙어. 라고 황금률로만 세일즈 하는 게 아니고요. 너의 예금 통장 만들어 놓자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너가 주식했던 것처럼 사고 파는 행위를 했니?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처럼 정말 운 좋게 타이밍 좋게 들어가서 잘 넣고 잘 팔아서 수익을 얻은 거야?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통장에 넣어놨네? 근데 1년에 1억을 넣어놓으면 1년에 이자를 얼마를 준다고? 250만 원 준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낸다고? 안 낸다고. 그럼 적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너가 2천만 원 넣어놨는데 1천만 원 필요해. 그럼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해지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자가 10%든 15%든 뭐가 중요해? 어차피 해지하면 그 통장은 너한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데. 근데 얘는 원하는 만큼만 찾았을 수 있어. 그리고 남아있는 돈은 매년 몇 프로씩 불어난다고? 2.5%씩.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이렇게 하는 연습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꼭 황금률에 매몰되지 말고 이 통장을 만들어주는 걸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도 인출되는 회사 어디 있을까요? KDB 되죠. 동양 되죠. 신한. 네, 맞습니다. 2.5%라는 숫자는 명시되어 있는 숫자랑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황금률 표상 올라가는 건 최소 2%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이건 단장님이 저한테 처음 제가 단장님을 뵀을 때 교육받았던 내용인데요. 2%가 적어 보여요? 커 보여요? 적죠. 그럼 저는 항상 이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30년 전에 7%짜리 복리로 평생 주는 상품이 있었어요. 7% 복리로.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 7%니까 복리니까. 근데 이 상품이 3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답을 아무도 가입을 안 해서? 응? 이건 너무 정답인데? 대부분 고객들은 보험회사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입을 안 했습니다. 왜? 은행 이율이 11%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7%짜리 통장에 돈을 넣어요? 11%가 훨씬 센데. 자, 그럼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은행 이율 몇 프로예요? 3%?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몇 프로였어요? 변동이 크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고. 지금 제가 만약에 7%짜리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해드린다고 하신다 그랬죠. 근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다시 좀 더 미래로 돌아가 보죠. 미래로 가보자고. 2%가 과연 적은 걸까? 은행 3%도 5%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2%가 과연 적을 걸까? 가만히 냅둬도 2%씩 주는데 거기서 세금도 안 떼는데.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단장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거지만 단장님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재무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야, 10만 원씩 모으면 24% 10년 차에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분명히 한계가 더 이상 옵니다. 이번 달은 그냥 운이 좋았어요. 즉 컨셉이 필요해요. 두 번째, 달러 종신이 고객한테 임팩트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달러가 전세가 통하니까. 네. 그냥 달러여서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라는 컨셉이 있잖아요. 자, 그럼 처음에 만들었던 컨셉은 뭐다? 제가 말씀드렸던 컨셉은 뭐다? 피과세잖아요. 피과세 통장.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연 몇 프로의 이자 수익이 난다? 2%. 그냥 가만히 넣어놓기만 해도. 입출금이 자유롭다, 안 자유롭다? 자유롭다. 그게 그 첫 번째 컨셉이었고, 달러는 두 번째, 달러 환차익을 말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근래 좀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 종신보험 가입하세요가 고객이 더 쉬울까요? 연금보험 가입하세요가 고객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더 쉽죠. 연금보험은 손해보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종신보험은 손해보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연금보험의 단점은 뭘까요? 이게 스스로가 그쵸? 우리 수수료가 졌다. 고객 입장에선. 자, 얘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30살, 이제 취업한 친구야. 너 연금보험 가입해라고 하면 종신보험보다 느끼기가 편하겠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연금보험의 단점은 뭘까요? 연금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와닿지가 않죠. 그것도 맞는데 잠깐 뒤로 밀어놓고 연금보험 한 2, 30년 내가 진짜 열심히 때려 박아 넣었어요. 그럼 내가 한 50세가 되겠네. 근데 거기에 넣어놨던 돈, 목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연금의 가치는 연금이 개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어린 친구한테 그 30년 뒤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목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깨야죠. 그럼 내가 넣어놨던 돈이 100% 돌아오나요? 우리 국민연금 생각해 볼게요. 국민연금 내가 열심히 내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해지했다고 해서 다 돌려주나요? 안 돌려줍니다. 연금보험은 그 이치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연금보험을 가입하러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연금은 필요하다는 건 느껴요. 좋아하죠. 그러면 백세연금 하시면 됩니다. 왜? KB생명 백세연금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중도인출? 안 됩니다. 자, 연금보험의 단점은 뭐라고?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KB생명은 5년에 10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종신보험보다 이 사람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너가 중간에 걱정하지 마. 목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지하면 네 원금 이상을 찾을 수가 있어. 좋죠? 그리고 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연금보험 열심히 붓고 있다가 한 40살이 됐어. 근데 내가 혹시나 사망했네? 사망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사망보험금이 가나요? 갈까요? 안 갈까요? 물론 우리가 흔히 팔고 있는 KDB생명이나 일부 회사의 확정형 연금은 내가 냈던 금액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그쵸? 사망을 하게 되면. 근데 그 확정형 연금의 단점이 뭐냐면 연금 개시하고 나서 사망을 해야 보장했던 금액을 다 주는 거고요. 연금 개시 전에는 쌓여있는 금액을 그냥 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KB생명의 장점은 뭐냐면 사망보험금도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인데 가입되는 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가입이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우리 그냥 목돈 모으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의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연금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하다 하겠죠. 노후에 매달 생활비 받았으면 좋겠지. 너가 1,000만 원 냈는데 1억 9천, 그러니까 총 1억 냈는데 1억 9천 돌려받으면 좋겠지. 그것도 무조건 확정형으로. 자, 근데 이런 연금보험의 단점은 뭘까? 중간에 해지하면 너가 낸 돈을 돌려주지 않아. 30년 뒤에 연금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어. 근데 얘는 5년만 넘어도 너 원금 돌려준다? 중간에 해지해도? 지금 무슨 말이냐? 내다가 언제든지 힘들면 해지해. 너 원금 이상 돌려줄 거야. 근데 너가 계속 꾸준히 내잖아. 1억 냈으면 1억 9천으로 너한테 돌려줄 거야.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또는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보다 훨씬 안전하지 라고 세일즈는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해 볼게요. 연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사장님 사업하시는데 5년 이내에 퇴직금 만드시죠. 근데 우리 5년 안에 100% 넘어가는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KB생명 되잖아요. 5년 안에 해지해도 되잖아요. 5년 안에 만드시죠. 그리고 이 상품을 세일즈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유지를 잘할 수 있는 후킹 요소가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장님 이거 연금도 됩니다. 목돈도 마련할 수 있는데 연금도 돼요. 요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 장사하시다가 사업하시다가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종신보험도 아니고 연금보험인데 사망보험금도 줍니다. 이러면 이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단기랑 하나보다 너무 많죠. 그쵸? 여러분 오늘의 강의는 주제는 컨셉과 상품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뭔가 고객한테 어필하고 싶을 때 컨셉이 많은 거 위주로 찾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쉽잖아. 컨셉이 많아야 쉬워집니다. 우리 갱신연보험 그득히 갖고 있는 고객들한테 뭘 얘기할 거예요? 뭐 왜 그래요? 갑자기 다 고장나셨어요? 왜? 갱신연보험이 많아요. 그분한테 뭔 얘기하면 돼요? 피해신 얘기하면 되잖아요. 갱신에 대한 단점 얘기하고. 그게 컨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자체가 컨셉입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컨셉을 찾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환급률은 우리한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합니다. 절대 안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것도 마지막에 소스처럼 뿌릴 수는 있어도 이게 주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DB생명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또 만들었어요. 재밌는 게 참 많아요. 자, N번 7대 건강.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다 보장해 주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단계별로 가도요. 다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겠지만 자, 이렇게 볼게요. 2번 보장형. 한 주계약 하나로 암에 걸렸어? 그러면 또 뭐 뇌혈관 질환이 걸렸어? 그 단계별로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약간 이걸 보면은 그냥 특약 여러 개 넣은 걸 하나로 합쳐놓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 여기서 좀 매력 있는 게요. 중증 치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말기 신분전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솔직히 말기 강경화 특약은 많이 봤죠. 강경화 특약 많이 봤죠. 근데 말기 강경화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성 강경화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건 맞는데 말기 신분전 이런 중증 질환 같은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참고는 하시는 걸로. 자, 암주치가 이제 막히다 보니까 롯데손해보험에서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12월까지 팔았던 암주치의 특징은 뭐죠? 비례형. 비례형. 정말 좋았죠. 근데 비례형 어차피 없어졌잖아. 정액형을 어떻게 좀 개선을 시켰냐면 1년에 암에 관련된 치료, 항암, 방사선, 수술 하면 그 정액형 금액을 줬죠. 근데 이제 수술과 치료를 분류를 시켰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예요. 절제 수술했어요. 항암 치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 텀이 1년이나 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롯데손해보험과 암주치를 가입했다라고 하면 정액형 암주치를 몇 번 받을 수 있다? 2번 받는 거예요. 원래 기존 거는 1년에 그 해당되는 치료를 하게 되면 한 번 주는 거였거든요. 치료와 수술을 분리시켰어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보시면 돼요. 1차년도에 수술했고요. 치료도 했어요. 그럼 원래 내가 정액형 1,000만 원 가입했으면 그냥 1,000만 원만 받잖아요. 각각 받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조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병정기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요. 환급률 줄었습니다. 네. 뭐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년 내지만 돼도 세금 감면 대비 환급률 따져봤을 때 이득이었는데요.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보시면 5년 시점은 뭐 특히 일부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줄었어요. 5년 시점에 77%입니다. 그리고 7년 시점에 87%, 10년 돼야 91%입니다. 우리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5년에서 7년만 넘어가도 90%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메리트는 조금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화법도 우리 인카 저기에서 지금 개선하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겁먹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생명보험의 25년도 먹거리가 뭐라고요? 재가입니다. 재가. 그럼 재가는 어디가 지금 제일 경쟁력 있다? 동양생명이 경쟁력이 있는 거 사실이고, 그리고 시설급여, 재가급여가 있는 경우에 노치원 이용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재가에서 나온다. 근데 인지지원 등급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알려주세요. 답을 알려주세요. 인지지원 등급에서는 안 나와요. 왜? 특약 자체가 재가능 시설은 1등급부터 5등급이에요. 인지지원 등급, 주야간 보호시설은 특약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최소한 뭐라도 넣으면 된다? 재가시설만 넣어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 아셨죠? 자, 단기납보험, 환급률 그나마 방어됐다. 5년 납으로 세일즈하면 더 어필하기 쉬울 거다. 근데 우리 이거 몇 달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정 이율 변동되면 분명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일즈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 컨셉으로. 연금을 얘기해도 좋고
비과세 통장으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한번 넘어가고, 그리고 손해보험의 요즘 트렌드 유병자. 회사별로 고지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분명히 여러 회사 비교해 보시는 게 더더욱 필요할 겁니다. 자, 10년형까지 초경증 유행이고요. 현대해상의 재밌는 것보다 입원과 수술을 분류해서 본다. 메리츠가 처음 시작했었죠. 입원만 안 했으면 돼. 수술만 안 했으면 돼. 맞죠? 근데 얘는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료의 경쟁력은 더 생겼다. 아셨죠? 그래서 수술비 어떻게 된다? 축소됩니다. 무조건. 그럼 우리는 뭘 어필을 해야 된다? 체증형을 어필해야 되고, 해당 주는 수술비는 보통 중대질환이고, 해당 체증되는 건, 그리고 연수에 따라 체증되는 거는 경증 수술비가 많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질병 수술비 갖고 있는 사람들 함부로 리버렐링 하기 어렵겠네.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젊은 분들, 그쵸? 젊거나 어린 친구들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누구는 똑같은 보험료 내도 평생 죽을 때까지 3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너는 60만 원, 100만 원 낸다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맞죠?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의 차이예요. 자, 요거는 이제 종목별 판매 순위니까요. 요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되고, 정리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당으로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KB, 약소종신 수당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시제표 보세요. 웬만한 단기납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보험 암만 따로 빼야 된다? 어디 해야 된다? 미래에셋. 미래에셋 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회사보다 미래에셋 시책이 훨씬 셉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자, 1월 상품 컨셉 교육은 요걸 좀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신 거죠? 네. 어린 아이들인데요. 3명이거든요. 연금을 준비한다 그러면 엄마가 계약자 할 거예요. 40대 정도. 네.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6살 이렇게 각각 연금을 한 50만 원 정도 준비한다. 그럴